다음부터는 사람이 지나갈 때 비키세요, 할머니. 이해해요? 아니면 그냥 퇴직하시든가. 할머니가 지나가면 일부러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터진 거친 고성과 함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순이 할머니는 대기업에서 벌써 7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6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어느새 몸에 배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한 순이 할머니를 맞이하는 건 고요함 뿐입니다. 조용한 로비에서 청소도구를 꺼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요. 오늘도 깨끗하게 해야지. 순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순이 할머니를 스쳐 지나갈 때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할머니의 존재를 무시하죠. 어떤 직원들은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어차피 청소하실 거잖아요 라고 무심하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순이 할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말없이 쓰레기를 주워요. 물론 모든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밝게 웃으며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친절한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면 순이 할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런 직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할머니를 그저 청소부로만 바라봅니다. 괜찮아. 이게 내 일이니까.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보람을 느끼죠. 매일 아침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화장실 변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이 그녀의 역할입니다. 때론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져도 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이 할머니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식사를 마칩니다. 사실 할머니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난 일하는 게 좋아라고 대답하곤 하죠. 오후에는 각 층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청소합니다. 사무실마다 들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도 직원들의 시선은 느껴지지 않아요.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는 직원들 사이로 조용히 일을 마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다음 날이 오고 계절이 바뀌어도 순이 할머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직원들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한 젊은 여직원이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무관심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 이 냄새. 로비에서 2명의 남자 직원이 순이 할머니가 지나가자 코를 막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귀가 밝았기에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렸지만 모른 척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순이 할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11시경 마케팅팀 직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일부러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 여직원이 웃으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어차피 저분이 치울 텐데 뭐. 그 모습을 본 순이 할머니는 묵묵히 다가가 종이컵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나왔죠. 이런 게 내일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순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꺼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창가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시간은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 할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로비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오늘따라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하루 종일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순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오전 7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로비에서 청소를 시작하며 하루를 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9시쯤 마케팅 부서의 과장 김도연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김도연은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 승진이 빠른 40대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성격은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자주 괴롭히는 것으로도 유명했죠. 그는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마침 로비 중앙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이 물기로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지만 할머니는 주에 표지판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순이 할머니가 김도연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끄러운 바닥에서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균형을 잃은 김도연의 손에서 커피가 튀어나와 그의 흰 셔츠와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김도연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다행히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의 깔끔한 옷은 엉망이 되었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바라보는 가운데 김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제대로 청소 좀 하지 못해요? 김도연은 순이 할머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할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는 모습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지판을 세워뒀는데. 순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김도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표지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왜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지 모르겠네. 김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발언에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누구도 할머니를 위해 나서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꺼내 김도연의 옷에 묻은 커피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손대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만지면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그 말에 순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당신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불쌍하네요. 집에서 쉬지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김도연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비웃는 눈치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김도연은 화를 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돌아서기 전 그는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이 지나갈 때 비키세요, 할머니. 이해해요? 아니면 그냥 퇴직하시든가. 그 말을 남기고 김도연은 사라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전의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도연은 순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비웃음을 지었어요. 오늘도 순이 할머니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며 일부러 커피를 바닥에 흘렸어요. 어이쿠, 실수했네. 할머니, 치워주세요. 김도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말없이 걸레를 꺼내 커피를 닦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냄새 좀 나지 않아? 아무래도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김도연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바닥만 닦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빨리 치우세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김도연의 모욕적인 말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일 하면서 사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당신 자식들은 뭐 하는데 이런 일을 시켜요? 김도연의 말에 순이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을 계속했죠.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김도연은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일부러 옆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여기 냄새나. 청소부 냄새가 배겠어. 주변에서 몇몇이 웃었고 순이 할머니는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석에 앉아 혼자 점심을 먹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오후 로비에서 김도연이 또다시 할머니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저기 바닥에 뭐가 있어요. 빨리 치우세요. 김도연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이 할머니는 그래도 가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 그만하시죠. 모두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회장인 박정훈이 로비 한쪽에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그는 늘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지금은 평소와 다른 분노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로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회장님,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정훈 회장이 천천히 걸어와 순이 할머니 앞에 섰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김 과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박정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순이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제 사무실에서 쉬세요. 박정훈 회장은 순이 할머니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김도연은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남은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가 회장님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진짜야? 아니,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셨대?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정확히 7년 동안 회사 청소부로 일해온 순이 할머니가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박정훈 회장은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해 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회사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청소부로 취직해 회사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 박정훈 회장은 어머니의 선택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비밀리에 어머니를 청소부로 채용하게 했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되 누구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직원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멀리서 지켜봤지만 오늘 같은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곧바로 인사팀을 불러 김도연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도연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세요. 과거 행적, 평가, 사내 민원,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훈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이죠. 순이 할머니는 아들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아들아, 그냥 넘어가자.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 박정훈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회사의 누구도 다른 직원을 이렇게 대해선 안 돼요. 특히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분을 말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특별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아들의 결심이 굳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훈 회장은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기에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죠.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난 이상 회사 내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훈 회장은 인사팀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김도연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그는 자신의 부서원들을 자주 괴롭혔고 특히 신입사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의 부서에서 5명의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중 3명은 퇴사 면담에서 상사의 과도한 압박과 인격 모독을 언급했다고 해요.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김도연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식사와 유흥 비용을 처리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어요. 주말 가족여행에서 숙박비와 식사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한 내역까지 있었죠. 이런 내용을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나요? 박정훈 회장은 인사팀장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과장의 성과가 좋아서 일부 문제를 눈감아줬던 것 같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박정훈 회장은 김도연에 대한 공식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무급 정직 30일과 함께 향후 2년간 승진 기회 박탈이라는 강력한 조치였죠. 또한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건 어머니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 행적이 모두 밝혀졌어요. 박정훈 회장은 김도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라고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요. 인사팀의 경고를 몇 번이나 받았는데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어요. 박정훈 회장은 인사팀에도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직원들 간의 괴롭힘이나 차별을 묵인하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관리자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회장의 말에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사 전체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김도연을 따르던 직원들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그의 행동에 동조하거나 웃으며 지켜본 직원들은 의무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직장 내 존중과 다양성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해야 했죠. 모든 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박정훈 회장의 메시지는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순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그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청소를 도와주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순이 할머니는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그녀는 회장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이제 나를 다르게 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순이 할머니는 아들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니까요. 그 말에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어요. 청소부의 일이 그녀에게는 보람된 일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점차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직장 내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모든 직원이 직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김도연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가 괴롭혔던 직원들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었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보상과 함께 복귀 기회를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겁니다. 박정훈 회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많은 직원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은 이제 더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순이 할머니의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나 직위가 아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일깨웠어요. 회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정훈 회장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전 직원이 모였어요. 회의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죠. 직원들은 회장이 어떤 발표를 할지 궁금해하며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훈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고 그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군요. 박정훈 회장은 무대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어요. 평소와 같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님이자 7해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분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니 더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7년 전 우리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머님은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소부로 취직하셨죠.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지만 어머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많은 직원들이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어머님은 회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셨고 회사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셨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박정훈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할까요? 직이나 역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회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회사가 되어야 할까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청소부나 경비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급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회사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박정훈 회장의 말에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우렁찬 박수갈채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상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직원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박정훈 회장은 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순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순이 할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회사를 지켜온 숨은 영웅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모든 청소부와 경비원, 그리고 식당 직원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연설 이후 순이 할머니를 향한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밝은 미소로 반겼어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조금 불편했지만 순이 할머니는 곧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박정훈 회장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힘든 청소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바랐어요. 저희 별장으로 가셔서 정원도 가꾸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구나. 난 아직 건강해. 그리고 이 일이 좋아. 순이 할머니의 말에 박정훈 회장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럼 적어도 조건을 바꿔드릴게요. 이제 청소부가 아닌 다른 직책으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청소 일을 정말 좋아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럼 나를 뭘로 만들려고? 어머니께서 경험을 살려 직원 복지 담당으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청소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이에요. 순이 할머니는 그 제안에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다른 직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가끔은 직접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 난 그런 게 좋으니까. 이렇게 순이 할머니는 직원 복지 담당이라는 새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회사 곳곳을 다니며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살폈어요. 특히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죠. 할머니, 저희 탈의실이 너무 좁아요. 옷 갈아입기가 불편해요. 식당 환기가 잘 안 돼서 늘 냄새가 심해요. 주차장 조명이 어두워서 야간 근무 후 귀가할 때 무서워요. 순이 할머니는 이런 의견들을 꼼꼼히 메모했고 아들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점점 더 나아졌고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순이 할머니는 청소부들의 처우 개선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휴게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작업복과 장비를 개선했으며 근무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청소부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일하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들은 진심으로 순이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도연이 복귀한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정직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반성했고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순이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도연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순이 할머니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후 김도연은 오히려 직원 존중 문화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순이 할머니는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순이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순이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그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정말 좋은 회사가 됐구나. 순이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이제 이 회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곳이 되었어요. 투명인간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순이 할머니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